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끼리, 흰수염고래, 아니면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사람일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읽으셨다면 개미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세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 이들을 압도하는 존재임,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단단단다란단다란단단단단다란단다란단 따라란 키미널.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무생물인 것도 아닙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상 세포 분열을 포함한 자기 복제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1g을 시험관 내에 보관한다고 하면 분해되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증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가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RNA나 DNA처럼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언제든 복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물인 숙주세포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무생물처럼 보이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는 복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생물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계통도에 없던 바이러스를 진화계통도에 등록하려는 첫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학계에서는 생물로 보려는 시각 또한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바이러스는 균과는 다릅니다. 균은 세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생물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작은 크기 때문에 눈으로 식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이러스와 달리 균은 숙주가 없어도 스스로를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플레밍이 우연하게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했고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더 이상 균은 바이러스만큼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이와 다르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의 원리는 균의 세포막을 얇게 만들어 터뜨려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가진 생물이 아닙니다.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해 유전체에 삽입되어 마치 원래의 숙주세포의 유전 정보인 것처럼 자신을 복제하거나 증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다 보면 좀비처럼 변해 있는 숙주세포까지 공격하게 되어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복제와 증식을 막아줄 뿐 이들을 완전히 박멸해주지는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감기 증상에 항생제를 처방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저 추가적인 염증이나 증상을 예방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균조차 바이러스에게 감염되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 잡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 한번 보고 가시죠.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기에는 믿기지가 않네요. 바이러스는 지구 전체를 방역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가진 복잡한 자이언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알라스카 툰드라에 묻힌 시신들에서는 1900년대 5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쥐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 중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 또한 61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와 사라진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박쥐고기를 계속 먹고 검증되지 않은 야생동물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면 인류는 미지의 바이러스와 만나 끔찍한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바이러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의 DNA 가운데 약 8%는 고대부터 존재했던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우주전쟁을 보면 결국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없던 외계 생물체를 미생물이 해치운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2017년 원헬스라는 개념을 통해 미생물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동물과 인류의 공중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와 지구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는 결코 끝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고대부터 존재해오던 바이러스, 앞으로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으며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키메널이었습니다.